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는 10일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로보택시 발표가 2차 전지 저가 매수세 추가 유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주요국 중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했던 중국 증시가 최근 경기 부양 정책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였습니다. 이에 증권가는 중국 증시의 급등세는 스프링을 누르던 힘이 풀리면 그만큼 강하게 튀어오르는 반작용의 법칙과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올해 3분기에만 189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 시총이 1조 원 넘게 증가한 종목은 21개였습니다. 시총 증가액이 가장 큰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9월 말 96조 9,930억 원으로 3개월 새 20조 5,92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우주 스타트업 컨텍이 100억 원대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약액은 지난해 컨텍 매출액의 79.65%에 달합니다. 수주에 따른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세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5%대의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관 매수세 아주 강했고요. 또 2차 전지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영석쌤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시작 좀 힘차게 출발을 해주었습니다. 네. 시작 자체가 좋았는데 10월 장세 좀 어떻게 연출될지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랐는데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주들 보면 시가총액 이렇게 가볼게요. 네, 알테오제 바이오 들어왔는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제가 금요일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평가 구간이다, 바닥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오늘 좀 올랐고요. 엔캠, 전해질,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미용의료기기, 그다음에 리노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도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흐름 좋았고요. 코스피도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가 올라가줘야 요 2차 전지들, 완성차 업체들, 금융 지주사들 뒤따라가면서 정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다만 이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은 추세적 반등인지는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려볼 건데, 자, 하락 상승 하락이죠. 하락인데 61선, 1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란과의 대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핵시설이나 아니면 정유시설 이런 거를 공격하게 된다면 공급망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전 저점이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이 되는데 이 2,500선 이탈하면서 증시가 쭉쭉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780까지는 올라왔네요. 780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가 120선이 800선입니다. 800선이죠. 이거 아마 돌파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돌파한다면 900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돌파하지 못하고 빠진다면은 얘가 전저점인 700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하고 내가 포지션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루하루 사고 팔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냐? 여기 돌파하는 순간이죠. 121선 돌파하면 우리가 신규 진입하는 게 의미가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00에서 825선, 제가 800선 말씀드렸죠. 800선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때 돌파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2차 전지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도 괜찮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도 괜찮고요. 이런 종목들 주도주들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 요 삼성전자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좀 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았고요. 100억, 800억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 전환되어야 증시가 좋을 것이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개인 투자자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결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포지션 잡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잡으실 분들은 코스닥 바이오 위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전략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 같이 짚어봤습니다.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자리는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 이탈하면 증시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고요. 코스닥은 900 정도 그리고 아니면 전저점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1선을 돌파했을 때 신규 진입하자라는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꼭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단타 종목들 리뷰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셨던 스튜디오 미르 9월 27일에 짚어주셨고요. 오늘 시장 크게 올라주었다가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흐름 좋은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공략 타점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타점 알려주시죠. 네, 스튜디오 미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도해야 될 시기가 거의 왔습니다. 제가 9월 27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비율을 좀 들어드렸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윗꼬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캔들 모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캔들이 지금 5일선 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껴있는 매물대가 많습니다. 올라가려고 한다면 요 찍어 누르겠죠. 물론 요거를 이겨내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쉬어가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절반만 들고 가는 전략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한번 볼게요. 전고점이 어디입니까? 전고점이 여기가 전고 라인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전고 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전고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오늘 팽이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실렸죠. 상승시킬 때의 거래 대금보다 하락시킬 때의 거래 대금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고가권에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 거래 대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미르와 다르게 지금 차익 실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5일선 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르는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 5일선 기준으로 들고 가시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지금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것도 5일선 기준, 11선 기준으로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단타 종목 리뷰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내일 절반 차익 실현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 1타 종목들 세 종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TCC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내일장 흐름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우리 TCC 스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TCC 스틸은 바닥 구간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자리를 정확하게 매수해서 수익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결국 이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한다면 7월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7월 달에는 5만 원 하던 게 거의 반토막 2만 7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중요한 선을 돌파해 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죠? 증시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800선, 코스닥 기준으로 800선 돌파하면 들어가자. 그게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예를 보자 이거예요. 여기 매수했다? 쭉 빠지죠. 여기 매수했다?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닥 잡고 나서 121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대금 실린채 나왔다. 거의 공시가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도 같아요. 거의 이거는 5일선 타고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차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TCC 스틸 지금 차트 패턴이 괜찮기 때문에 내일 시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CC 스틸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장 시가에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자세한 전략들은 우리 영석쌤과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종목으로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만 7% 크게 올라주었는데요. 내일장 흐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현대로템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3만 원 하던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급등했는데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고평가라고 볼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만 5천 원 일대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때가 4월 달인데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가죠. 여기서 신고가 찍고 나서 5만 원 되기 직전에 이제는 5만 원 찍지 못하고 빠지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만 주가가 추세를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르죠. 지금 러우 전쟁, 우리나라 북한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중동 전쟁.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 방산주 입장에서는 뭐 수주 잔고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실적 개선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면 무기를 팔지 않습니까? 무기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상향, 그러니까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차트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봤을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6만 원 찍고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냐, 6만 원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죠. 오히려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중동에서도요. 그래서 요거는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 요거는 테마뿐만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수준한 거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죠. 다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거는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추세 라인 떨어질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거 3분할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내일 시가의 5% 정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추세 지지 라인 얼마죠? 5만 5천 원 될 겁니다. 그리고 61선 라인은 5만 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시가 5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3분할 매수로 내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분석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로 좀 떨어질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가부터 3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내일 시가의 5%, 5만 5천 원의 5%, 5만 원의 5%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LIG 넥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가까운 상승 보여줬고요. 또 5일선 타고 잘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LIG 넥스원 시가총액 5조짜리 무거운 기업입니다. 얘가 이제 코스피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죠. 우리 코스피 차트,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8월 5일부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갇혀 있죠. 주가가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아까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증시와 반대로 갑니다. 아니 증시는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이제 올라갈지 말지 결정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LIG 넥스원은 7월 17일에 형성되었던 24만 9천 원 단기 고점 라인이죠. 단기 고점 라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 종목 괜찮은 종목입니다만 요거 이제 전고 라인까지 왔어요. 24만 5천 원이면 한번 저항 맞고 물론 뚫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항 맞고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요 LIG 넥스원도 현대 로템과 마찬가지로 3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바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의 5% 정도 들어가시고요. 23만 원 이하가 5일선 구간이고 20만 원이 21선 구간입니다. 내일 시가의 5%, 23만 원 구간에서 5%, 20만 원에서 5%, 3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저항 맞고 조금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3분할 매수 관점 추천드리고 있고요. 내일장 시가의 5%, 23만 원 이하에서 5%, 20만 원에서 5% 3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3종목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교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 시초가 매매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한 두세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만 이제 듣고서 바로 우리가 실전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오랜 기간 시행착오 끝에 만든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신다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기법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습 차원에서 시초가 매매 또 들고 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시초가 매매는 거의 한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 선정만 잘하면 우리가 시가 매매로 꾸준히 수익 보는 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물리시는 건 이제 좀 그만하셔야겠죠. 그러니까 A, B 뭐 포트폴리오 꾸려놓고 좋게 말해서 상승장이면 여기가 가면 우리가 플러스 수익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상승장일 때는 장기 투자하시고요. 하락장일 때는 단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는 전략 수립하시면 그것도만의 어떤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종목 선정 방법들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상한가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전일 상한가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바로 오전장에 닿는 상한가가 있고요. 오전장에 닿는 상한가가 아니라 오후장에 닿는 상한가. 그리고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사람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한가 패턴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패턴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패턴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오전장에 닫히는 거, 오후장에 닫히는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오후장에 속보가 나와서 가는 거, 그거는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면 오전장에 빨리 닫는 게 시가 매매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말 그대로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애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고가권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주가가 뻥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선정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뽑아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종목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건데 새롭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관심 종목으로 가고요. 관심 종목으로 가고 어떻게 볼까요? 방송으로 가서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가고 차트 이렇게 당기고 상한가 간 종목들을 먼저 넣습니다. 상한 이렇게 치면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 자, 오늘 피델릭스, 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것들 다 넣는 거 일단 넣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 자, 하나하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피델릭스. 그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실제로 아침에 종목 뽑는 과정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 거예요. 메가터치. 그다음에 노을. 그다음에 앞타머사이언스. 그다음에 요거 뺄게요. 환기 종목은. 환기 종목 단기 과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로 갑니다. 신고가. 제가 아까 52주 신고가 근데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적당히 제가 여러분들 알만한 기업들만 넣어볼게요. 원래 다 넣는 게 맞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아는 것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시죠? 예, 아실 거고요. 영풍정밀 또 최근에 고려 아연과의 어떤 그런 MBK 경영권 분쟁 이슈 공개 매수가 올리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탄 채워놓는 사람이 유리한 거겠죠. 지금 돈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만한 종목이 리가켄바이오. 제가 리가켄바이오랑 알테오젠이랑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에서 이런 애들. 그다음에 좀 더 추가해 볼까요?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그다음에 클래시스. 이렇게만 좀 넣어볼게요. 시간 외에 상한가 간 종목. 지금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갤럭시아 SM 얘는 5%니까 뺄게요. 뭐 시간 외에 상한가 간 종목이 없다라고 가정해보고 제가 종목들 이렇게 쭉 빼봤습니다. 자, 점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빼놓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피델릭스, 뭐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오르는 일 거고요. 다이나믹 디자인, 메가터치, 노을 다 뭐 테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실 거고요. 쭉쭉 보면은 제가 여기 상한가 간 종목들 플러스 52주 신고가 종목들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내일 시가에 들어갈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소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볼게요. PPT를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데 자,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가?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어떤 섹터에 돈이 몰렸죠,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몰렸습니다. 대장이 누굽니까? TCC 스틸 아니었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죠, 종목으로. 이렇게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거래대금 상위, 일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방산이었죠. 영풍정밀 뭡니까? 개별주죠. 그 경영권 분쟁 나누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책 이런 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가? 다음 날 봤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주에 돈이 몰리는 게 확연히 보여요. 아니 방산주랑 나머지 섹터는 다 빠지는데 얘만 오른다. 그러면은 피델릭스 뭐 이런 애들 매매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시가갭 3에서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거는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10% 이상은 기술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도 일단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10% 이상은 패스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되는데 3에서 5%다. 3에서 5%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 전량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시가갭이 5에서 10%다. 이거는
분할 매수. 이 두 가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눠서 그러니까 쪼개서 들어갈 것인가 그거는 동시효과상으로 봤을 때 시가갭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뭐였죠? 영풍정밀이라는 종목을 매매한다. 근데 갭이 7%가 뜬다. 그럼 어떻게 해요? 500만 원, 500만 원 나눠서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제가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종목을 뽑아내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얘네는 다 빼시면 됩니다. 리가킴 바이오,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다 뺍니다. 이걸 왜 빼나요, 전문가님? 자, 시가총액 한번 보실래요? 시가총액. 시가총액 보이시죠? 단위는 억 원입니다. 억 단위인데 500억, 600억, 1000억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클래시스가 얼마죠? 얼마입니까? 억 원이면 단위가 3조가 넘어갑니다. 파마 리서치 2조가 넘어갑니다. 리가캠 바이오 3조가 넘어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6조짜리입니다. 패스입니다. 우리가 단타 칠 건데 모두 16조짜리를 어떻게 단타를 치겠습니까? 변동폭이 안 세겠지, 무거우니까. 물론 지금 이런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변동폭이 심한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 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우면 된다 이거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조 원은 넘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밑에 5천억, 영풍정밀 5천억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매길 건데, 자, 일단 등락, 그러니까 피델릭스 다이나믹 디제이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러면 25점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25점 주면 얘네들이 25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영풍정밀은 현재 0점이죠. 왜냐하면 얘는 8%밖에 안 올랐어요. 자, 볼까요? 보시면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렇게 빨간불 막 들어오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25점. 얘는 8%밖에 안 올랐죠. 0점, 빵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매물대를 본다 이거. 매물대. 매물대가 뭐죠?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보시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피델릭스.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0점. 이해하셨어요? 그럼 피델릭스는 25점이에요 지금. 아까 왜냐하면 상한가 간 애니까 그래도 25점 주는 겁니다. 25점. 자,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얘도 매물대 있으니까 얘도 25점. 빵점입니다 지금. 점수를 못 줘요. 매물대가 많아서. 메가터치 얘도 빵점. 노을도 매물대 많으니까 패스. 앞타마 사이언스도 매물대 많으니까. 근데 영풍정밀 보니까 매물대가 없죠. 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주가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이게 물려있는 거예요? 지금 다 수익 구간인 거 아닌가요? 만약에 물량을 안 팔고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꼭대기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몇 점 준다고요? 25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다 지금 동률인 거예요. 얘네 6, 5 종목은 상한가 가서 25점. 영풍정밀은 상한가는 못 갔지만 매물대가 없어서 25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볼 게 뭡니까?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300억, 이거 좀 애매해요. 근데 500억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앞타머 사이언스는 447억이니까 패스.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이 25점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가벼우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쉽게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풍정밀은 시가총액이 무거우니까 얘는 점수를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0억짜리가 있네요. 500억 밑은 그냥 아예 패스예요. 너무 가벼워요 이건. 이거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보니까 피델릭스네요. 피델릭스는 몇 점이에요? 50점 아닌가요? 다시 볼까요? 상한가 가고 시가총액 가벼우니까 50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머지 다 25점. 그리고 볼 게 뭡니까? 그리고 볼 게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수록 유리하다. 거래 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피델릭스 300억, 100억, 240억, 58억, 130억, 1200억. 1200억짜리가 1등이죠. 25점입니다. 1200억 누굴까요? 영풍정밀입니다. 자, 그러면 영풍정밀이랑 피델릭스랑 지금 50점 동률입니다. 우리가 두 종목 내에 매매할 게 아니라 한 종목만 매매할 거예요. 그때 이제 보는 게 뭐냐? 유통 비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거 다 봤죠? 그때 볼 게 유통 뭐라고요? 비율이다 이겁니다. 유통 비율. 유통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69.5, 76.8, 42.6.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을 얘기합니다.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 이게 제일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1등이에요? 보니까 메가터치라는 애가 1등인데요. 얘 25점. 50, 50, 50. 똑같은 애들이 3명이나 있네요. 이러면 매매를 못할까요? 영풍정밀이랑 메가터치랑 피델릭스 있습니다. 영풍정밀은 거래 대금, 그다음에 매물대가 없어서 50점을 받았고 메가터치는 유통 비율이랑 상한가 가서 50점, 피델릭스는 상한가 가고 시가총액 가벼워서 50점. 자, 이거는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내일 세 종목을 다 봐요. 영풍정밀이랑 메가터치랑 피델릭스를 보는데 피델릭스랑 메가터치 갭이 15% 이렇게 떠요. 근데 영풍정밀은 3% 이렇게 떠요. 누구를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영풍정밀 들어가는 게 맞죠. 영풍정밀.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일 동시효과상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종목을 미리 뽑고 전문가님은 매매를 하시나요? 종목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다음날 그냥 이렇게 보고 유동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것들 다 봅니다. 미리도 보고요. 그다음에 미리 선택했는데 애매하잖아요. 지금 피델릭스나 메가터치나 영풍정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보고 제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내일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차트를 좀 보는 게 중요하죠. 이게 뭐 캔들이 어떻게 나왔고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영풍정밀이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동시효과. 동시효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PPT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복습해 볼게요. 자, 시가갭이 3에서 5% 이게 저는 베스트로 봐요. 베스트입니다. 이게 1등입니다. 1등. 그다음에 2등. 요게 2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이 시가갭 10%. 요게 3등입니다. 아니 1등을 가는 게 맞죠. 영풍정밀이 3에서 5%. 근데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전문가 만약에 뭐 아까 제가 피델릭스랑 메가터치랑 뭐 영풍정밀 봤는데 얘네들이 다 갭이 비슷비슷해요. 고만고만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4%, 얘는 3%, 얘는 5%.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제가 2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매매를 안 한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아니 하루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매일 매매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매매를 매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일 이 방식을 통해서 종목 하나 정확히 나온다면 그거 선택하시면 되죠. 왜 100%에 베팅하지 않으시고 30%에 베팅하십니까? 33%에. 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시가 매매라는 게 이제 장 전에 이렇게 멈춰 있을 때 그러니까 9시에 장 개장하기 전에 8시 55분에서 58분쯤에 이때 이제 매수를 걸어 놓는 거잖아요. 이때.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장 시작하고 나서를 바꾸시죠. 장 시작하고 나서. 장 시작했는데 자, 장 시작했는데 볼게요. 피델릭스랑 메가터치랑 영풍정밀이 있는데 피델릭스 영풍정밀은 막 음봉 빠지면서 빠지는데 메가터치가 갑자기 불기둥을 세우면서 간다. 그러면 메가터치를 공략해보는 방법. 다만 이 방법에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기둥이 나오고 나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 꼭대기에 물려 있는 거거든요. 좀 이거는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겠죠. 근데 내가 손이 느리고 손절이 도무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매매를 안 하시고요. 그냥 그날 참으셨다가 내일 비중 베팅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가 매매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봤습니다. 배워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PPT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상한가 간 종목들,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들, 그다음에 시간 외에 상한가 간 종목들. 지금 있나 볼까요? 시간이 20분이긴 한데 신시웨이 없네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 추려가지고 제가 그 안에서 시가 매매 배팅할 종목들 어떻게 뽑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겹친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센스껏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매매를 굳이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오르는 애들, 그러니까 딱 장 시작하고 나서 오르는 애들을 돌파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 다만 이 방법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제 손절하기가 어렵다. 꼭대기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나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재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또 8시 30분에 제가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시초가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단타에 대한 전략들 같이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참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7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4,0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긴 하락 흐름에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략 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가온칩스 전략 세워주시죠. 예, 가온칩스는 손절 안 하시고요. 그냥 들고 가셔도 좋을 종목 같습니다. 75,000원, 44,250원, 매수가 지금 현재 종가 이렇게 좀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앞에 이제 3월 28일이네요, 정확히.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폴라리스 AI도 아마 이런 차트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겠네요. 얘가 보시면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쭉 빠지다가 이게 이제 반등을 주잖아요. 이런 패턴이 가온칩스한테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잠재력이 있는 차트다. 왜냐하면 3월 28일에 물량 나간 흔적이 안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도 뭐 외국인 기관 뭐 꾸준히 담고 있는데 이거 사실 뭐 시가총액 가벼운 애다 보니까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제가 우리 시청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량 나간 흔적이 안 보입니다.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 좀 이게 버텨야 할 수 있습니다만 종국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손절가는 굳이 잡아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만 대응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요거 10%니까 추가 매수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때네요. 이때. 자, 색깔을 좀 바꿔서요. 이때 여기가 지지 라인이잖아요. 가격이 봅시다. 가격이 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만 원.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지금 종가상으로 44,250원이죠. 여기 떨어지면 그러니까 4만 원 가격이 재차 온다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추가 매수를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한 10%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가가 75,000원이시고 44,000원 하시면 얼추 한 5만 원대로 맞춰지나요? 평단이? 정확하게 계산 안 됩니다만 여기로 아마 61선 부근으로 맞춰질 겁니다. 평단이. 여기로 맞춰 놓으시고요. 반등 줄 때 저는 웬만하면 이제 추가 매수를 평단 낮추고 반등 줄 때 나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좋은 종목 들어가셨기 때문에 욕심 부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4만 원 딱 오면 10% 추가 매수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얼마로 잡아드릴 거냐 한 9만 원 잡아드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고 라인이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4만 원 추가 매수 하시고요. 9만 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전략 세웠습니다. 4만 원에 10%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9만 원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로직스 1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12,090원으로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평단가 부근에 있긴 한데요.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기관 투자자가 뭐 조금씩 담고 있네요. 담고 있는데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어쨌든 유의미한 수급입니다. 어쨌든 꾸준히 담고 있다는 거. 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네요. 기관, 외국인, 개인 보이시죠?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40억 담고 있고요. 주체는 투신 보이시죠? 투신, 투자 신탁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아시죠? 사모펀드라 연기금은 아실 겁니다.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수급 괜찮습니다. 괜찮고 차트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8월 29일에 형성되었던 매집봉이라는 게 하나 보입니다. 매집봉이 여기 길게 올라와 있죠. 거래대금 실렸죠. 앞에 물량 잡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싹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거래량 없이 올라오면은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 세우는 척하고 뺄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오토엔 차트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오토엔이 딱 이런 차트거든요. 보시면 이게 뭡니까? 아까 봤던 뉴바이오로직스 봤던 매집봉이랑 비슷하죠. 매집봉이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상승 이후에 음봉 나오니까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나올 때 우리 시청자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거 한번 타점 잡아드릴게요. 유바이오로직스. 자, 12,09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집봉 단가가 여기니까 적어도 한 14,000원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시청자님 매수가가 12,500원이시면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어차피 평단 부근이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얘가 오토엔처럼 한번 튀어오른다면 그게 어디라고요? 14,00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바이로직스 전략 세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4,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종가 기준 37,900원으로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차트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석쌤, 위메이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위메이드 한번 살펴볼게요. 위메이드 수급 괜찮네요. 수급이 괜찮은데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6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급으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기법은 세력 따라잡기. 그러니까 어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비중이 20%고 47,850원이면 좀 높은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예요, 추가 매수. 어디서 매수하시면 되냐면 지금 121선이 4만 원대입니다. 4만 원 맞고 나서 얘가 올라간다면 추가 매도하지 마세요. 올라간다면 그냥 제가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 매도하시는 전략 가시면 되고요. 얘가 여기 맞고 만약에 빠진다면은 아마 35,000원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러면 35,000원에 10%, 3만 원에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에 20%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35,000원, 10, 3만 원, 10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차트 봤을 때 한 5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121선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3만 5천 원, 3만 원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5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전략 세웠습니다.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35,000원에 10%, 3만 원에 10% 담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목표가는 5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화 손해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5,488원의 매수가, 비중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5,1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약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언제 좀 청산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5,500원 정도라 보면 되겠네요. 하나손해보험 전고 라인 돌파해 나왔고요. 물량 안 나왔습니다. 물량 안 나왔고 수급 보니까 뭐 외국인 담고 있고 뭐 나쁜 건 없어 보여요. 다만 여기 한번 추세를 이탈한 차트이기 때문에 추세는 이게 추세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추세인데 이때 한번 이탈했습니다. 그럼 이때 아마 매도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투매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있지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다만 손절 라인은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종목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얘는 지금 꼭대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손절 말씀 안 드리고 들고 가라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무책임한 거겠죠. 여기까지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랑 다릅니다. 가온칩스는 바닥 구간이었고 따라서 얘는 제가 봤을 때 한 4,500원 라인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하셨죠? 4,500원 라인 잡으시고 목표가는 6,000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손해보험 전략 세웠습니다. 4,500원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겠고요. 6,000원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단타 리뷰 종목으로 스튜디오 미르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짚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수익 구간에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 내일 절반 차익 실현,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홀딩 전략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시초가 매매 배웠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TCC 스틸, 현대로템, LIG 넥스원, 10월 8일 화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